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소득 보장 사업인 디딤돌 소득 정책을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지난 3년간의 정책 효과를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건데 수십조 원의 재정 마련이 관건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리랜서인 김모 씨는 들쑥날쑥한 수입으로 늘 경제적인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 원 가량의 디딤돌 소득을 받기 시작하면서 안정된 생활과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달이 저한테 일정 금액이 들어와서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다 보니 마음이 편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먹고 사는 거는 다음 달 걱정은 안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소득이 줄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걱정이 일단 줄었던 게 너무 좋고. 서울시가 김 씨와 같이 부족한 가계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주민 4천여 가구에 지난 3년간 소득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되는 등 디딤돌 소득을 통한 경제의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효과가 입증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디딤돌 소득의 전국화 방안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빈곤 고위험층과 75% 이하인 빈곤 위험층, 85% 이하인 저소득 불안층을 적용해 전국 확대 시 필요한 예산과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경우 594만 가구가 디딤돌 소득을 받게 되고 13조 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됩니다. 75%까지 지급할 경우 653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며 재원은 23조 9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85%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고 추가 재정은 36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이 없는 복지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서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가정 경제가 회복돼서 지역사회와 국가 번영까지 이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또 디딤돌 소득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소득 복지 모델 발굴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학회 등은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미래소득보장제도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학회에서는 디딤돌 사업의 정책에 필요한 후속 과업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다만 소득보장제도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를 내세운 오세훈표 디딤돌 소득, 소득보장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 최종 공시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이 기간에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뒤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지은 지 30년 된 신월 1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재건축합니다. 신월 1동 새 주민센터는 현재 마을마당 공영주차장인 신월 1동 129-6번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17일 양주 무인기와 헬기 충돌 사고 등 군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문과 함께 지난 19일 포천시민 총걸기대회와 지난 16일 오폭사고 피해 현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도는 경기 북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 복구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하며 그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와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뒤인 지난 12일에도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각각 보낸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배수지 7곳을 신증설합니다. 우선 시는 기업 유치와 신항 배후단지 건설 등으로 급수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에는 기존 푸른 송도 배수지와 가까운 곳에 704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2단계로 배수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청라 스타필드와 의료복합타운, 청라 시티타워 등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라 국제도시에도 433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청라 배수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비해 계양 배수지를 2028년 준공하고 서구 검암 역세권과 경서 2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검암 배수지 건설 사업도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2028년까지 화도면과 교동면, 삼산면에도 각각 배수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노인 보행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노인 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합니다. 도는 노인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시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구역에는 보호구역 표지, 보호구역 속도 제한 노면 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전통시장, 약국, 병원, 지하철역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의 40%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이며 피해액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부주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2,455건으로 이 중 39.7%인 975건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같은 기간 담배꽁초가 원인인 화재들로 5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산피해 규모는 소방서 추산 10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원인이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화재는 52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봄이나 강풍이 부는 날에는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3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외상 등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를 오는 4월 말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5억 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을 자주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상담,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이달 중 착공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이르면 4월 말 수원시 8달구 경기소방재난본부 1층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센터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재난 피해 도민을 위해 1:1 개인 상담과 진단 및 심리검사, 마음건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지난해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해 2,800여 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대포 차량 6대를 공매 처분했습니다.
올해는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3월, 5월, 8월, 10월 총 4차례 분기별 체납 차량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1개 시군은 체납 차량 단속에 앞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 21곳에 전문 상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합니다. 추가 배치 대상 학교는 학생 수가 1,000명 안팎인 대규모 학교나 기존의 전문 상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아왔던 학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문 상담 교사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64.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소모성 행사와 축제성 사업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규 행사와 축제에만 적용됐던 사전 심사를 기존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해마다 시 지원을 받아왔더라도 예산이 30% 이상 늘어난 경우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대상도 5천만 원 이상 민간보조 사업과 행사 용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시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행사와 축제 예산의 사업비 선적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해 합리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인천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 틈 문화 창작지대에서 인천 청년 정책 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기구입니다. 시는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인천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109명을 위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취창업과 주거복지, 문화예술과 참여 권리, 기후 환경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됩니다. 공식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날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각 분과장과 함께 운영진으로서 기구를 이끌게 됩니다. 인천시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형 여성 친화 기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고용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지역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 1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23일까지며 인천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우편이나 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여성 전용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여성 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채용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대한민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업무단지인 경기 융합타운에 조성된 도민소통광장 경기도 담뜰 준공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6개 입주기관 대표와 도민 3천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담뜰의 첫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경기도 담뜰이라는 이름은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